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일 겨울의 첫날입니다. 오후 3시 40분입니다. 영국에서 오신 손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하 선생님인데 영국과 관련된 좋은 책을 많이 내셨고 또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내셨고 영국 공식 예술 문화 역사 해설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권석하 선생은 지난 6월에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저와 같이 런던에 한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권석하 선생님의 인터뷰를 몇 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즉위 70주년 행사가 마침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버킹엄 궁전 앞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윈저성에서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런던 타워 여러 군데를 갔는데 마침 돌아와서 가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우리 권 선생하고 같이 돌아다녔던 그 기억과 그때 알았던 게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석하 선생께서 최근에 한국에 오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국과 관련해가지고 또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핫하고 힙한 영국. 영국은 어떻게 레트로 문화의 성지가 되었나? UI 북스에서 나왔고 책이 한 꽤 두껍네요. 이거 한 400페이지가 되고 책값은 16,800원입니다. 무슨 이 책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예. 네, 먼저 이 유명한 조갑제 TV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조갑제 TV 를 시청하고 있고 또 그래서 시청자 입장으로서 상당히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물론 지금도 잘 보시고 계시지만은 조갑제 TV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짜고 한다고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요. 이 책이 우선 책이 나오면 잘 팔려야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나온 지 한 달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 제가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을 저희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영국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사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영국이 가깝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영국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영국에 살고 있는 교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쓴 책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사실은 출판계에서 얘기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초판을 내고 한 달 안에 책이 완판이 되면은 그걸 바로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해요. 바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책이 나왔고요. 어제 제가 교보문고를 갔더니만은 교보문고에 평대 이렇게 깔린 책, 서가에 꽂힌 게 아니고 깔린 데에 아직도 이 책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평대에 깔린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그래서 한 달이 넘었는데 평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를 무슨 프로모션을 하려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많이 팔린 이유가 글쎄요. 아마 이 여왕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여왕님 영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탓이 아닌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책 제목도 좋았고 표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출판 학회라고 있는데요. 출판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속한 출판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2022년 금년의 책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상업적인 책이 뭐 최소한 5만 권 이상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5만 종? 예, 5만 종요. 5만 종 이상 나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 5만 종 중에서 어떻게 저 같은 백면 서생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책을 그렇게 선정을 4권 중에 1권을 선정을 해주셨는지 정말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말은 좀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고 그동안에 영국 관련 책을 우선 영국인 재발견 1, 2권, 예. 유럽 문화 탐사, 두터운 유럽, 그 다음에 번역서로는 케이트 폭스의 영국인 발견. 예. 그러니까 영국 관련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본 분들은 다 감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책이 나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석하 선생께서 매주 쓰시는 칼럼이 있죠? 예, 주한조선에 뭐 거의 매주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온 지 6주 됐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갑니다. 그 중에도 서울에 와 있는 사이도 3편을 썼습니다. 아, 썼습니까? 예. 런던 통신입니까? 예, 런던 통신이죠. 권석하의 런던 통신. 예, 권석하 런던 통신. 예. 조금 이야기가 읍기로 나가는데, 그 통신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돌아가셨을 때 한국 언론의 보도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칼럼이 한 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잡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잘못하면 이 한국 언론 기자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영국의 그 내용을 많이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많았는데 제일 큰 것은 영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가셨고 현직 교수를 하신다는 분의 그 기독교 방송에서의 이 대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대담 내용을 굉장히 흥미가 있었는지 한국의 그 메이저 언론들이 다 다시 받았어요. 받아서 기사를 썼는데 써서 상당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획을 해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사망을 하면서 그 스코틀랜드 독립을 저지시키려는 어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스코틀랜드 가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에딘버러에서도 하룻밤을 이 모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하셨는데다가 돌아가신 곳이 근처에가 에버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버딘이라는 도시를 그분 말씀이 한국의 아우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 여왕님은 8월, 9월 2달은 항상 매년 스코틀랜드에 가 계세요. 휴가를 가십니다. 그 8월, 9월 2달 사이에 버킹엄 궁전을 개방을 해요. 돈을 받고 그렇습니까? 개방을 해서 그 윈저성이 1980년대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이 난 수리비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입장료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수리를 안 하고 하기 위해서 8, 9월 달에 뭐 그것 때문에 휴가를 가시는 건 아니고 전통적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스코틀랜드의 발모랄 성이라는 곳에서 묵고 계세요. 그곳이 에딘버러 에버딘 근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돌아가시 이틀 전에 지난번에 끝났을 때 런던 수상 트러스 리즈 트러스 이 수상도 만나고 그렇게 하셨죠. 하시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전혀 그는 기회가 사람 어떻게 사람 죽는 걸 기회하겠습니까? 여름 되면 원래 거기가 시원하니까 거기 가기 싫고 또 어떤 그 스코틀랜드 오래된 성이죠. 오래된 성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그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있어서 내가 스코틀랜드도 통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신 그런 이유로 거기 가세요. 그 굉장히 여왕님 사랑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황부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거기가 뭐
아버지 같은 곳은 아닙니다. 네.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다음 이제 관을 이동할 때 예. 일종의 콘보이처럼 차를 몇 대 이렇게 예. 내가지고 쭉 그 에딘버러까지 에딘버러까지 육로로까지 왔잖아요. 예, 그죠? 와가서 에딘버러 로얄 마일이라고 에딘버러 성과 그 여왕님의 그 에딘버러 공식 거처 홀리루드 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 성 밑에 예.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궁과 그 왕 에딘버러 성 사이의 길이 1마일입니다. 예. 그걸 로얄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로얄 마일 중간에 세인트 아일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관을 안치를 해서 스코틀랜드 시민들이 와서 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교회가 세계 장로교회 모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존 녹스. 존 록스요. 예. 예, 예, 그래서 대단한 그런 뜻이 있는 뜻이 있는. 성당입니다. 예. 하여튼 스코틀랜드를 사후에 상당히 배려하는 코스로 예, 그렇죠. 운구를 한 거는 예, 예. 일부러 그렇게 사실. 했습니다. 옹물을요. 예, 예. 이방식 부대님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서라도 하룻밤 잠깐 있다가 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례식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권석하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뭐 책에 이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요약해가지고 영국인보다 영국을 더 잘 아는 제형 칼럼니스트이며 한국인 최초로 영국 지방의회에 진출한 권보라 의원의 아버지다. 따님이. 그 다음에 500년 역사의 성빈마을 경북 봉화 닥십 출신으로 책벌레였던 어린 시절 외국 번역서를 통해 유럽과 영국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982년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 40년 동안 계속 예, 살고 딱 계십니다. 됐습니다. 중간에 당시 소련이라 불리던 러시아에서도 10년 정도 주재한 적이 있다. 영국의 정치, 역사,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으로 영국인도 따기 어렵다는 예술, 문화, 역사 해설사, 일명 블루 배지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국내 언론에 지난 10여 년간 영국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영국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반세기 가까이 영국에서 산 사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핫하고 힙한 영국입니다. 이 제목을 아주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붙였네요. 예, 맞습니다. 출판사에서 여러 핫하고 가지를 힙한 영국. 여러 가지를 서로 상의를 하다가 저걸 제안을 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은 감각의 그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는 좀 변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자 소개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썼고요. 썼는데 왔는데 제일 먼저 마음에 탁 와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놈 얘기를 그렇게 썼는데 좀 손가락이 오그라들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그만 자르자. 딸 책 팔아먹으려고 딸까지 등장을 시키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출판사 말로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신뢰감을 준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은 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돈을 대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출판사에서 옳다고 생각해서 쓴 저자 속이기 때문에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권 선생이 영국을 멀고도 가깝다고 했는데 그거 아주 실감나네요. 요새 예컨대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데 축구도 영국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건 뭐 축구뿐입니까? 골프, 우리가 입에 담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예. 시장경제, 예. 뭐 법치주의, 그렇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예. 뭐 뉴턴 이야기. 예. 그다음에 대국민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영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어요. 건강보험. 보험 자체가 그렇죠. 보험 자체가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이 된 시작했다고 거죠. 아마 일반적인. 네덜란드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국이 이 근대 국가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다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만든 시스템이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테니스도 영국에서 아,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국에 살았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영국에서 스포츠가 많이 나왔느냐. 예, 예. 골프, 크리켓, 축구, 테니스 테니스, 예. 또 있습니까? 럭비요. 아, 럭비 예. 그렇죠. 예, 럭비.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건 영국에 자기밭이 많아서 막 뛰고 뒹굴 수 있다. 그거하고 예, 있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인들의 그 뭡니까 국민성 안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굉장히 큽니까 이게? 큰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 좋은 말씀인데요. 영국 중고등학교의 그 교과 과정 안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사립학교, 영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5% 정도가 사립학교입니다. 아주 살인적인 학비를 받는데 그 5%의 학생들이 영국을 끌고 갑니다. 영국을 끌고 가는데 그래서 영국은 엘리트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5% 사립학교 교과 과정의 3분의 1이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도자의 덕목을 키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는 방식. 그다음에 깨끗하게 질 줄 알고. 깨끗하게 칠줄. 이겨도 오만하지 않고. 멋진 패자. 멋진 패자. 그리고 겸손한 승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규칙에 순응하고 심판의 판단에 복종하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산층 혹은 엘리트의 덕목 중에 하나가 그 평생을 가는 스포츠를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그 좀 영국에 그래도 그 머릿속에 그 글이라도 좀 들어있는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혹시 뭐 하는 스포츠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스포츠 안 한다 그러면은 좀 세다다는 표정, 세다다는 뜻이 무약하다 뭐 이런 좀 불쌍하다기보다도 좀 뭐라 그러면 좀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지적이면은 동시에 이 운동도 하나는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교양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하면 보통 인문교육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쉽게 인문교육이면 역사, 철학, 또 문학 플러스 한다면 스포츠, 그다음에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술, 스포츠, 철학, 역사, 그다음에 문학 이걸 두루 갖춘 사람을 고등학교까지 길러내면은 그다음에 그 바탕에 전문 교육을 하면은 사람이 크게 된다. 그렇죠. 이 큰 사람을 만들려면은 교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대학교 전에 교육이 돼야 된다. 그때 특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양권 동양권은 좀 이상하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이 국가를 끌고 가는 문인 중심의 사회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니고. 근데 유럽의 경우는 무인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엘리트와 지도층이 장군들이거나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국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마초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적이고 그래서 영국 남자들 보면은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약도 잘 안 먹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징징대는 이런 친구들 보면은 영국인들 남자 사이에서는 좀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운동도 하나 못한다 격격 사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